노예농장 초록드림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언타이틀 제2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록드림의 오정훈입니다. 이번 주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 감기 안 걸리게 몸 관리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가족 경영으로 초록드림을 운영 중이며 참고로 저희 농장은 경북 상주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꿈이라는 개인 사업자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누에와 관련돼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를 내게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에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며, 2024년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고 싶어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1부는 우리가 생산하는 누에고치는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2부는 게스트를 제가 모셨는데, 그 게스트 분과 함께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노예농장 초록드림 언타이틀 제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산 누에고치가 쓰여지는 곳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국내산 누에고치가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누에고치를 생산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누에고치를 경북 잠사곤충 사업장에서 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매를 한 누에고치는 잠사곤충 사업장에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수매를 할 때는 이 누에고치 안에 있는 번데기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잠사곤충 사업장 내에 이제 건조실로 가서 이 누에고치를 건조를 하고 장기간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장기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 실을 어디서 뽑냐면은 잠사곤충 사업장 내에 제사장이라고 해서 실을 뽑는 곳이 따로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실을 뽑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누에고치를 보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점점 많이 없어져서 기관에서 직접 이런 실을 뽑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곳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에고치를 실로서 뽑아내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돌잔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명주 실타래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명주 실타래가 어디로 가냐면은 근처에 있는 직물 공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직물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실을 가져다가 이제 천으로 짜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천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주가 되는 거고,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기가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국내산 누에고치가 쓰여지는 곳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거와 이어서 국산 명주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복이라든지 혹은 뭐 수의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명주실이나 명주는 사실 중국에서 온 누에고치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부 국산 명주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사실 저희 지역을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거의 99.9%가 중국산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 명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직물공장 대표님의 이야기를 전에 들으면은 그래도 국산 명주를 찾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생산량이 많으면은 그만큼 더 많이 유통을 하면은 좋긴 하지만, 국내산 누에고치로 만든 명주와 중국산 누에고치로 만든 명주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직물 업체에서도 판매되는 대부분의 명주는 중국산 누에고치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점유율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국내산 누에고치로 만든 명주로 만든 한복이나 수의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국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을 하고 그 값어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직물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누에고치가 쓰여지는 곳 두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한복이나 수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두 번째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악 현악기의 줄을 이 누에고치에서 만들게 됩니다. 저도 사실 누에를 사육을 하면서도 한참 뒤에 알게 된 지식이긴 해요. 사실 누에고치 한 개에서는 실이 굉장히 얇아서 뭐 손으로 그냥 거미줄보다는 좀 굵지만 그래도 굉장히 약한 상태인데 현악기 줄을 만들기 위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에고치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이거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유튜브 영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그 현악기 줄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찍은 게 있는데 그때 느낀 거는 국악인데 우리나라 전통인데 '과연 해외산을 쓸까?'라는 생각이 좀 가장 컸습니다. 국악이 없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국내산 누에고치 또한 없어지진 않겠다.' 그래서 점점 뭐 사육 환경은 힘들어지고 어르신들도 많고 힘든 점, 어려운 점밖에 보이지는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 좀 큽니다. 실제 잠사곤충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누에고치가 수매가 되면은 모든 누에고치를 다 명주를 만들기 위해서 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누에고치 같은 경우에는 그 현악기 줄을 만들기 위한 용으로 따로 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대표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두 가지 외에도 뭐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누에고치를 통해서 누에고치 실뽑기를 할 수 있는 작은 체험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 누에고치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누에고치에서 안에 번데기와 허물이 제거가 된 실크볼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많이들 구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는 그런 것도 판매를 하고 누에고치도 판매를 하고 키트로서도 안에 인제 구성품으로도 넣어 주고 그 다용도로 이 누에고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내산 누에고치가 더 많은 곳으로 좀 쓰여서 활용이 되어서 생산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 가치가 쪼끔 더 올라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준비했던 국내산 누에고치가 쓰여지는 곳이라는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가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뭐냐면은 상주시 농산물 판매 사이트인 명실상주몰에서 전상품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1월 10일부터 2월 8일 목요일까지고요. 전상품 30% 할인된 상품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누에 가공품 중에 하나인 홍잠이 이 명실상주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30% 할인이라는 거는 저희도 할인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할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명실상주몰이라고 해서 그 이제 상주시에서 운영을 하는
농산물 판매 사이트인데 그 지자체 할인이 들어간 가격으로 고객이 구입을 하고요. 농가는 그 할인된 가격을 일부 보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인을 30%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명실 상주몰에서는 30% 할인이 가능하니까요. 혹시라도 홍삼을 구입하실 분들께서는 여기 명실 상주몰 꼭 회원가입하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실 상주몰은요, sjmall.cyso.co.kr 그러니까 상주몰.사이소.co.kr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검색창에 명실상주몰이라고 치면은 바로 사이트가 나오고요. 회원가입을 해야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회원이 아닌 꼭 회원가입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홍삼 구입하실 분들께서는 꼭 이 명실상주몰 기억하시고요. 행사는 2월 8일까지이긴 하나 그 예산이 소진이 되면은 행사가 조기 마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자, 누에농장 초록드림 언타이틀 2화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록드림을 운영하고 있는 안애향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저희 누에농장 초록드림의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그 대표님이랑 그 작년 이제 누에 사육할 때 한참 하고 이제 요즘에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현재 어깨 수술 후 재활 치료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저희 어머님이기도 한데 누에 사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루고 미뤄왔던 이제 어깨 수술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어깨 수술을 이제 하고 뭐 곁에서 보긴 했지만 사실 어디가 수술을 했는지라든지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난 6월 달에 너무 통증이 많아서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조금 찢어졌다고 얘기를 해서 수술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가을 누에 사육이 있어서 누에 사육을 마치고 갔거든요. 갔더니 이게 가을 누에 사육하면서 이게 심해지다 보니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증도 많았고 그래서 이거 염증 제거하고 석회도 끊어내고 인대도 연결을 하다 보니 어깨 수술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수술할 날짜가 언제였죠? 수술 날짜는 12월 5일 날 입원해서 12월 6일 날 수술했습니다. 이제 보조기는 어저께로 풀렀고 이제 한 달 하고 조금 지났죠. 6주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녹음하는 날짜가 1월 19일이다 보니까 네. 1월 19일이면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네. 지금은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은 잠잘 때 이게 자세가 불편하거나 하면은 통증이 있고 운동을 어저께 그 병원에 갔더니 도수치료라는 것도 처음 받아봤고 도수치료면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수치료는 이게 전문 병원에서 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위에 기계 장치에 손을 걸어놓고 뒤에서 근육을 풀어준다든지 뭉쳐있던 데를 많이 풀어주는 것 같아서 손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수술도 하시고 이제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오늘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누에 농장의 겨우살이. 네, 그래서 겨울을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한기, 저희도 농한기다 보니까 농한기에서는 부의 농장은 어떤 거를 하고 있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런 그냥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아까 수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만 저희가 사실은 뭐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겨울밖에 이게 누에 사육할 때는 각 기관에서 좋은 교육이 있어도 참여하지도 못하고, 겨울 이제 사육이 끝나면 교육도 가야 되고, 또 일에 지친, 노동에 지친 몸도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특히 글로벌 하에 맞춰서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면은 그 겨울에는 보통 어떻게 지내는지, 뭐 대표적으로 뭐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스케줄이 있나요? 보통 평상시에는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세요? 평상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밥 먹고, 일반적으로는 밭에 가서 전지를 해야 되거든요. 장가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어깨 이게 수술하고 난 뒤에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쉬고 있고, 이제 여행이 일정이 며칠 안 남아 있으니까 설레임 마음으로 여행 준비도 시작하고, 현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일어나는 시간이랑 이제 누에를 사육을 할 때 일어나는 시간이랑 어떻게 좀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누에 사육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상이 보통 그때는 새벽에 한 6시 정도만 일어나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대신 밤에 너무 늦게 이게 누에 상황을 자꾸 살피는 버릇이 있다 보니 밤 12시 넘어서 취침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보통. 근데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아침형 인간으로 만들려고 요즘은 10시에 누워보니 중간에 깨는 습관이 있어서 이걸 고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세요? 요즘은 만약에 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은? 안 간다고 하면 그냥 5시 반에서 6시 이상. 그래도 5시 반. 네. 그럼 평상시랑 별 시간 차이가 없네요. 근데 그래도 5시 반에서 6시 일어나면은 취침하는 시간이 바로 일터에 들어가고, 지금은 현재는 4시 반에 일어나도 교회 갔다 와서 또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쉬다가 밥도 먹고, 뭐 여유가 많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병원 가는 이야기는 이제 병원은 이제 어차피 정기적으로 가시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고, 또 미뤄뒀던 치과도 다녀야 되고, 또 안과도 가야 되고, 요즘은 병원 투어가 일상인 듯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부모님, 농장 대표님 그 카드 내역을 좀 봤는데 병원이랑 약국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병원도 물론 다니지만은 좀 그런 일반 좀 쉬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건 따로 있나요? 취미 생활은 요즘 누에 절각견을 가지고 꽃잎 분해하는 게 취미가 돼서, 그럼 밤 늦게까지 뭘 하냐 하는데, 저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잎을 이게 분해하고 있거든요. 절각견에서. 네네. 저희가 누에고치를 이렇게 잘라서 예. 누에고치 꽃을 만드는데, 예. 그 꽃 만드는 작업이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네. 물론 뭐 저 혼자서 하기보다는 저희 농장 대표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일이고, 그러면은 그 꽃 만드는 거 외에 뭐 외부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운동하러 다녀야 되는데, 운동이라면 집에서 혼자 그냥 살짝 하는 거고,
앞으로는 대중적인 데 가서 같이 운동을 좀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왜냐하면 겨울에만 할 수 있으면은 누에 사육할 때는 못 하니까. 못하죠. 전혀 못하죠.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기도 한데. 예. 그 외에 또 뭐 다른 거 있나요? 겨울에 연례 행사로 아들이 여행을 같이 가거나 보내주거나 해서 이게 한 해의 최고의 선물이자 재충전의 시간이죠.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2022년이죠. 저희가 2022년에 같이 21년도도 2번 갔다 왔죠. 아, 21년 2번 갔다 왔어요? 네. 아. 그리고 22년에 갔다 오고. 예. 작년에는 못 갔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작년에는 제가 수술한- 뱀한테 물려서 아. 입원하는 아, 맞아. 작년에 가려고 했다가 뱀에 물리셔서 뽕밭에서 풀 베다가 네. 뽕나무 밑에 있는 뱀이 또가리고 있는 것을 못 보고 낫으로 풀을 베다가 그 다음에 큰 풀을 잡는다고 왼손을 딱 내밀었는데 왼쪽 2번째 검지를 독사가 물어서 한 일주일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게 손 이렇게 걸고 있었는 게 한 달이 넘다 보니 이게 뱀한테 물리는데 한 3개월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가끔은 통증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있나요? 네. 지금도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뱀한테 물리고 나면 독사한테 물리고 나면 신경통이 사라진다 하는데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끔은 이게 통증이 약간씩 있고 그러면 그게 지금 치료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시간 지났죠? 3개월 됐나요? 9월 30일 날 물렸으니까 9월 30일. 그럼 11, 12. 1, 4개월. 3달. 이거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정도인가. 지금은 푸기는 다 빠졌습니다. 아, 지금 붓기는 다 빠졌고. 예, 손가락에 푸기는 그러네요. 3개월 지났는데 푸기는 다 빠졌고 이제 물에 들어가도 지금 이제 형태가 그렇게 나지는 않 지난달까지만 해도 물에 들어가면 여기가 하얗게 변하는 것이 독사가 독하긴 독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왜 혼자만 병원 가시고 혼자만 약국 가고 그래요? 지난해는 저의 참 어려운 시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건강하다고 너무 무리했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면서 올해부터는 욕심 좀 내려놓고 일도 좋지만 일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몸을 만들어가면서 생활을 하자 하는 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어디 가시잖아요. 일본 가죠. 네, 아들이 티켓 끊어주고 딸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지만 네, 대리만족을 위해서 항상 딸들이 뭐 셈이라도 하는데 무뚝뚝하고 같이 많이 부딪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죠. 그래서 잘 다녀오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겨울이 이제 지나고 벌써 이제 봄이 다가올 때 봄이 다가온다고 하면은 벌써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뽕밭이 제일 급합니다. 저희 뽕나무 밭이 있죠. 네. 네. 저희 뽕나무 밭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한 7,000평 좀 조금 넘습니다. 7,000평? 네. 그렇죠. 지금 그럼 뽕나무 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뽕나무의 장가지를 좀 제거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액비를 살포를 했거든요. 해마다. 네. 뽕나무 밭에. 그렇죠. 네. 액비 살포도 해야 되고 또 지난 가을에 웃자란 풀들이
씨를 맺어서 이게 키가 큰 게 뽕나무하고 잡초들. 예, 키재기를 하는데 그게 군데군데 많아서 그거 제거를 좀 해야 될 일이 있고 많이 바쁩니다, 마음이. 이게 쉰다고 해도 사실 쉬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는 농사꾼은 밭에 가야 농작물들이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니 처음에 저도 누에 사육은 2달만 농사 짓고 남들처럼 골프 가방 메고 이래 다닐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해보니까 6개월은 사육을 한다면 6개월은 뽕밭에 가 살아야 정말 훌륭한 농사꾼이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추워서 뭐 외부 활동을 못 하고 있지만 뭐 2월 넘어가면은 날씨가 이제 조금 풀릴 텐데 그때 가면 또 한참 밭에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이때 그럼 잘 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쉬엄쉬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제는 쉬엄쉬엄이 아니라 다시 이제 농부 다시 농부의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농부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어쨌든 뭐 아직 여행도 가시고 하니까 조금 더 보양하시고 마지막으로 누에농장 초록드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무 무리하지 않게 내 몸에 맞춰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고 누에농장이 좀 더 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육 시설을 갖춘 전문적인 농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본인의 목표가 있으세요? 대표님의 목표? 24년의 목표 오령 3일 누에를 사육을 조금 늘리고 네. 홍잠은 기존에 홍잠을 많이 했는데 홍잠 생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오령 3일을 좀 더 많이 하고 누에 꼬치도 정상적으로 생산을 해서 수매를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고 초록드림의 가공식품이 좀 날로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짧게나마 저희 농장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다음에도 제가 부른다고 하면은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있죠. 일단 누에 사육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뭐 누에 사육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기농하시는 분들이 농장을 계속 이게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조언해줬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겪었던 일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여기 농장 창고에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다음에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건 많지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누에농장 초록드림 언타이틀 2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